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과점시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1번 한번 봅시다. 과점시장에서 굴절 수요 곡선이 굴절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됐죠? 예, 여기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굴절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굴절되는 이유는요. 가격을 올렸을 때 여기선 지금 과점시장이요. 기업의 수가 뭐 2개만 있다고 아니면 3, 4개 몇 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어느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요. 가격을 올렸을 때 다른 경쟁 기업들도 올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대응을 안 해. 그래서 가격을 올린 기업만 이렇게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요거를 쭉 연결한 형태가 돼요. 그런데 가격을 만약에 낮췄다고 합시다. 낮추게 되면은 우리한테 고객이 확 올 거를 생각해서요. 상대 경쟁 기업들도 덩달아서 가격을 조금 낮춰요. 반응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 따라서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많이 증가하지 않고요. 어떻게 한 가지 색깔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조금 이렇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만약에 올렸을 때는 어떤 수요 곡선을 따라서 갑니까 하면은 색깔이 좀 밝은 걸로 할게요. 요걸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낮출 때는요. 가파른 수요 곡선이 이걸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 자체가 굴절돼요.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답은 1번 볼까요? 수요량이 가격 하락보다 가격 상승 시에 더 탄력적으로, 그쵸? 요거 보시면 요게 탄력성이 좀 더 연두 색깔이 큰 거고요. 요걸 따라가는 게. 얘는 탄력성이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성이 좀 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 하락할 때보다 상승했을 때 탄력적인 연두 색깔에 따라서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다음에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12번 문제는 과점 기업들 사이에 담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언제 담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하면은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우리 봤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으면 경기가 침체되면 이거는 배신자가 막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나라도 당장 살아야 되잖아.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담합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다음에 2번 기업 간의 상품 차별화 정도가 아주 클 때 이게 석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휘발유 넣나 뭐 비슷비슷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퀄리티나 이게 비슷하게 되면 같이 가격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데 가격을 올리기로 했는데 사과 가격을 올리기로 했는데 야 이거는 유기농 사과야. 그러면 상품 차별화가 돼 있는 거니까 이건 똑같은 담합의 대상 품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트북 가격 올리기로 했어. 그랬더니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 노트북이에요? 아니면 카메라예요? 휴대폰이에요? 이 다 애매하게 됐잖아. 그래서 다른 상품이 되는 경우에는 담합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화 정도가 아주 크게 되면은 담합이 이게 뭐 담합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자, 시장 진입 장벽이 아주 낮을 때 이게 성공하기보다는 위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석유, 휘발유 같은 원유 같은 경우에는 오페크 국가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해가지고 담합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경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근데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원료를 만들어냈어. 예를 들면 셰일가스라고 합시다. 셰일가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석유랑 가스, 뭐 셰일가스랑 이게 다른 거라고 볼지라도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개가 서로 대체관계가 되면 이거는 우리가 서로 경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체 관계다 이렇게 돼버리면 석유랑 셰일가스 경쟁적이 되고 얘가 여기 침입해 오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멘붕이지 뭐 멘붕. 야 뭐야 셰일가스가 왔는데 우리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어. 고객들의 뒤통수를 치다 했더니 고객들이 뭐야 너 왜 이래 셰일가스로 가 이렇게 되면은 대체제가 등장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담합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낮을 때가 대체제가 여기 낮을 때가 진입장벽이 낮을 때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이해만 하세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정부의 규제가 강해. 야 너희들 말이야 담합했다가 걸리기만 해. 완전 박살나 이렇게 되면 담합을 무서워서 못하죠. 그렇게 돼서 담합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언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요. 담합 시 다른 기업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면 무서워서 담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늘 조직, 조폭 이런 거 영화 보면 조직을 배신하면 조직의 쓴맛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배신을 하기가 두렵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직이 솜방망이로 만약에 보복을 한다? 그냥 배신 때려버리면 되는 거죠.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13번 보시죠.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3번. 시장 집중 지수를 높이는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라는 거예요. 시장 집중 지수가 높다? 담합이 높아져서 시장 지배력이 커진다? 그거랑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독점에 가깝냐 아니면 경쟁적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 원재료에 대한 독점적 소유 이거 독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2번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한다.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그쵸 자연 독점이 될 가능성이 많게 되고요. 공정거래법에 의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이거는 담합이 완화되고 경쟁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4번 특허권 제도의 시행 이것도 독점도를 높이게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과점기업들이 담합을 했을 때 맞죠? 이거는 그냥 바로 시장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 10개, 뭐 7, 8개 있었는데 한 2개로 서로 이렇게 담합을 하게 되면 2개 기업만 존재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14번 한번 볼게요. 네. 독점도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완전 경쟁 기업의 독점도. 여러분, 독점도 중에서 러너의 독점도 기억나십니까? 러너의 독점도. 자, 우리 어떻게 구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독점시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독점시장의 그래프를 그리면 수요 곡선이 우하형하고요. 여기가 MR 곡선이고요. 여기가 M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윤국대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가격은 여기서 결정돼요. P는 여기가 MR과 MC만 쓸게요. 어차피 MR도 쓸까요? MR과 MC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 보시면 P가 MR과 MC보다 큰 거 이해가 되시죠? 자,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면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이면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수평이잖아. MC가 이렇게 있잖아요. MR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평이잖아요. 수평일 때 얘가 바로 MR하고 똑같게 돼요. 물론 AR하고도 똑같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윤국대 산출량을 구한다라고 하면 MR = MC니까 여기서부터 결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같아지게 되네요. 여기서 같아지게 되니까 얘가 P면서 MC가 같아요. 물론 MR도 똑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은 지금 독점인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둘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 독점일 때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서 한개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두 개 갭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는 갭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효율적인가를 우리가 평가하려면 수량 가지고 우리가 지표로 삼으면 좋긴 한데 이게 재고가 얼마나 되는가는 사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얼마나 높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똑같잖아. 그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러너라는 학자는 어떻게 독점도를 측정했습니까? 라고 하면 P가 MC보다 얼마나 높은가? 이 뭐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분모는 P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P가 완전 경쟁일 때는 P와 MC가 똑같기 때문에 러너의 독점도는 빵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MC보다 크면 클수록 독점도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독점도, 사실 러너 독점도냐 뭐 이런 거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러너 독점도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빵이다. 맞죠?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1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P가 MC이므로 러너의 독점도는 빵이다. 뭐 끝. 2번. 자, 과점시장의 독점도는 플러스이다. 뭐 과점시장이면은 P가 MC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과점에서는 P가 MC보다 이거이므로 그래서 러너 독점도는 0보다 크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가격과 한계 비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독점도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틀렸네요. 자, 여기서 우리 러너의 독점도를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좀 변형시키는 거 기억나십니까? 요거를요, 우리가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을 써요. 아로 공식이라고 했죠. 아로 공식을 쓰게 되면 자, 아로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R하고 MC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써도 돼요. MR = MC는 똑같게 되는데 얘는 P에다가 암기하셔야 됩니다. 1 - 탄력성분의 1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보면 MR하고 MC가 똑같으니까 MC를 여기다 집어넣어. 요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를 저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암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 집어넣게 되면 P 1 - 탄력성분의 1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PPP 다 지워져요. 그럼 여기 앞에 1이 생략됐고 1이 있으니까 1 지워지고 마이너스 돼가지고 플러스로 변하니까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우리가 히익스의 독점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러너의 독점도랑 히익스의 독점도를 둘 다 같이 정리해 주시죠. 자, 그래서 러너의 독점도와 히익스의 독점도는 아로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같아져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경일 때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히익스의 독점도는 무한대분의 1 되니까 H라고 많이 써요. 그러면 빵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러너냐 히익스냐 하는데 값은 뭐 같은 맥락으로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보시면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일수록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력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독점도는 작아지게 되는데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지배력이 높아져서 P가 MC보다 커질 뿐만 아니라 탄력성이 무한대보다는 작아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독점도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3번이 틀렸군요. 다음에 자, 15번. 자, 이거는 과점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꾸르노 모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꾸르노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항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편법 공식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Q가 되고요. P로 정리하면 수요 곡선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P로 정리하면 10-Q 이렇게 됩니다.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1원이에요. 한계 비용이 1원 이렇게 돼 있어요. MC는 1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 여기가 이게 수요 곡선 나와 있는 거잖아. 수요 곡선과 MC가 같아지는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산출량이고요. 완 이렇게.
이거 그대로 하면 되겠지. 이거 두 개 같이 놓고 풀게 되면은 10 마이너스 Q는 1 하면 Q는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9 이렇게 되고 가격은 1 이렇게 돼요. 자, 독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다 MR을 원래 그려야 되는 거죠. MR을 쫙 그려가지고 얘가 MR이야. MR. 그러면 이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잖아. 점점점에서 Q 독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요. MR이 기울기가 2배 가파라지는 거 보이시죠? MR은 절편 10은 똑같고 기울기 2배 가팔라져서 10-2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지 얼마가 돼요? 4.5. 딱 절반이 된다고. 가격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거 지울게요. MR인 거 아시니까 여기가 된다고. 얘가 독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4.5를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4.5 집어넣게 되면 얼마예요? 5.5 이렇게 됩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점, 꾸르노 모형이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 얘는 딱 보면 절반이야.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독점일 땐. 그리고 과점일 때는요. 3분의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 곱하기 3분의 2 하면 6 이렇게 나오잖아요. 6이 바로 여긴 거야. 그래서 과점일 때 꾸르노 과점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6 이렇게 돼요. 개별 기업을 할 때는 두 개의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3과 3으로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가 과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꾸르노 모형에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4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약간 편법으로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한 거고요. 스타켈버그는 어떻게 됩니까? 스타켈버그는 4분의 3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나타내는 것까지도 보셔도 되긴 하는데 요것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해설에는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해설에는 오리지널 정석으로 풀었습니다. 자, 기업이 두 개 있어요. 기업이 두 개 있으니까 기본 강의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개 기업, 뭐 1기업이랄까 1과 A기업과 B기업 이렇게 존재한다 할게요. 자, 그러면 A기업과 B기업의 생산량이 합쳐가지고 시장 전체 생산량이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가격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0-Q가 되는데 요때 요 Q가 두 기업의 생산량의 합이다라는 것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연습해 보세요. 해설 좀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요. 거기서는 뭐 1과 2로 해놨네요. 자, 그러면 얘가 10 QA 플러스 QB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A기업의 어떤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A기업의 총수입에서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총비용을 빼는 겁니다. A기업의 총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P 곱하기 Q가 총수입이 되는 거죠. 자, P가 여기 요거 보시면 돼요. P가 이렇게. 그래서 P 곱하기 야, 너는 몇 개 생산했니? 라는 것을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거죠. QA 이렇게 하는 것이고 빼기 되셨죠? 여기는 우리 사실 보면 비용 자체가 한 개 비용이 1이잖아. 고정 비용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암묵적으로 그렇게 심플하게 얘기해요. 그러려니 하고 푸세요. 완벽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MC가 1이니까 MC 곱하기 Q, MC가 AC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MC가 1인데 AC도 똑같이 1이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C에다가 곱하기 QA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럼 요거는 그냥 바로 그냥 QA로 해 주셔도 되긴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요게 이제 중요한 거지. 요거 요 몇 번 연습해 보셔야죠. P가 이거잖아. 요렇게 쪼개서 쓴 거야. 요 P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작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해설에 반응 곡선 구하는 작업을 그렇게 쭉 얘기했어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이걸 써보게 되면은
10 마이너스 QA 마이너스 QB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QA 마이너스 QA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 같이 여기다가 그냥 다 연산할게요. 몇 번 하시다 보면 좀 빨리빨리 더 될 거예요. 아이고, 제곱을 했네. 여기다가 빼기 QA의 제곱, QA의 제곱, 마이너스 QB, QA, 마이너스 QA. 이렇게 됩니다. 정신없죠? 이거 이제 미분해야 되는 거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윤국대 산출량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자, 그러면 지금 기업 A의 생산량을 찾는 거니까 기업 A의 생산량으로 미분해서 빵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0 마이너스 2QA 마이너스 QB 마이너스 1 해가지고요. 우리가 정리하시게 되면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업 A의 반응 곡선을 구할 수 있어요. 반응 곡선. 자, 우리가 이제 반응 곡선은 뭐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해설에 잘 넣어놨으니까 잘 봐보세요. 기업 A의 생산량, 기업 B의 생산량 해서요. 이런 식으로 반응 곡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 기업 B의 반응 곡선도 똑같은 패턴으로 구하시면 돼. 그래서 기업 B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이용해서 극대화 조건을 활용하게 되면 그럼 기업 B가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이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빵으로 놓게 되면 여기 이제 기업 B의 반응 곡선을 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구해진다라고 하면 두 반응 곡선이 같아지는 요 점이 바로 꾸르노 내시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수요 곡선이 우하형하는 직선이고 한계 비용이 일정한 심플한 케이스를 우리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그냥 푸셔도 되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좀 지양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반응 곡선을 구하는 걸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연습을 많이 하셔서 속도를 좀 이렇게 빨리 내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6번서부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